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개인 투자자가 꼭지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듣고 무작정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소중한 내 자산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만약에 뭐 어떤 종목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가진 자산에 진짜 한 10분의 1 정도만 먼저 테스트를 하는 구간으로 넣어 놓으시고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부자아빠님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는 올해 9월 달까지 부자아빠님 멤버십 클럽에서 부방장으로 5년간 활동하다가 10월부터 이제 전문가로 데뷔하게 된 홍프로라고 합니다. 부자아빠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장까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네네. 저도 똑같습니다. 초보자 시절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서 저는 한 2007년도 주식을 이제 입문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참 중공업주가 상투를 치고 있을 때 아는 지인 형님의 말만 듣고, 그냥 뭐 분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말만 듣고 중공 꼭대기 들어와가지고 좀 손실의 고통을 느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주식을 제대로 알려주실 분이 없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부자아빠님 만나기 전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보다는 다음 카페가 유명했었기 때문에 다음 카페 검색을 통해 가지고 부자아빠님을 알게 됐고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하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 막 쫓아다녔죠. 부자아빠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2011년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마포에서 강연회를 하시는데, 강연회 듣고 점심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부자아빠님이 이제 그 드림빌딩 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꿈이 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저는 부자아빠님과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아빠님이 그러셨어요. 아유, 자네 아직 꿈이 너무 작네. 더 크게 가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당시에는 투자로 성공하신 부자아빠님이 어떤 밑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자아빠님 열심히 오프라인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빠님 알게 되고, 또 꿈을 제가 실제로 적었어요. 한 7년 뒤에는 부자아빠님과 꼭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7년 뒤에 2018년 1월 1일에 부자아빠님 밑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자아빠님과 진짜 실질적으로 생활을 5년간 붙어서 같이 차트도 보고 종목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걷기도 굉장히 많이 걸었고요. 부자아빠님 걷는 거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걸었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은 아빠님이 지역에 조금 어려운 교회 같은 작은 교회 가셔가지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조용하게 광고도 해주시고 뭐 물품도 지원해주시고 이러신 정말 선행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까이서.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투자자로서도 대단하시지만 성공하신 분이 뒤에서 선행을 또 따로 조용하게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배우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그 시세를 바라보는 눈이 저도 모르게 커졌더라고요. 이거는 고점이구나. 지금은 매수하면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구나. 이건 지금 무서운 자리인데 지금 따라잡아서 남들이 안 살 때 매수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도 모르게 좀 배웠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뭔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네네. 혹시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세의 변화라는 게 저도 제일 처음에 아빠님 곁에 왔을 때는 굉장히 감이 안 잡혔어요. 시세라고 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부자아빠님께 또 여쭤보고 하면서 배웠던 게 가격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라는 게 무한정 많이 빠지지도 않고 무한정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 가격 흐름의 변화, 변곡점을 이제 시세의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가격 변화가 이제 위쪽에서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제 신고가 난다거나 했던 그런 종목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고점이라고 하시는 거고, 부자아빠님이 시세가 이제 바닥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구간, 그 구간을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 가격의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기주에 취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바라볼 때 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격의 변화를 좀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속에서 홍프로님만의 약간 투자 철학이 혹시 생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 생겼다면 이상하겠죠. 부자아빠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용기 있게 모험하라. 가장 위기에 모험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또 저희 스승님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생각보다 위기의 구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길게 잡힐 수도 있고요. 더 여유롭게, 더 천천히, 그러니까 더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께 말씀드릴 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한 달이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지고 더 천천히 투자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그렇게 회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이신 건지 네.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시는 건지 네네. 흔히 얘기하는 중장기 스윙을 하시는 건지 네네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정답이 없는 게 투자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찾아가는 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중장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또 단기만 한다거나 하면은 그 시각이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해보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기 스윙 정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좀 길게 잡으면 2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포트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중간중간 또 이제 심심하니까 단기 매매도 조금 섞어가면서 하게 되면은 투자를 그렇게 지겹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도 뭐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좀 재미를 봤던 종목이 혹시 있으신지. 최근에 이제 또 부자아빠인 게 배웠다면 배운 거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아빠님 어떤 급등주를 찾고 발굴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워낙 이제 많이 서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을 하나 잡아가지고 단기간에 한 일주일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25% 이상 수익을 내고 또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실 때 잘못 발굴하시면은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단기 스윙의 어떤 퍼센테이지 기준이 전문가마다 다 다른데 저는 뭐 3%, 5% 이런 것은 잘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단기 스윙이라도 20, 30% 이상을 바라보고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을 밖에서는 이제 스윙 투자, 중기 스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간 지평을 조금 더 길게 쓰기 때문에 하루 만에 20% 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매수를 해서 여유롭게 팔 수 있는 구간까지 하신다면은 일주일, 한 보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20, 30%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그건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투자하실 때 네네. 종목을 그럼 선정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추세가 나온 종목들, 추세를 막 만들기 시작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우하향에서 쭉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요.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제 쭉 흘러내리기만 하지 않으니까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바닥이란 구간이 생기고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때 잡았을 때 또 수익이 좀 가파르게 빨리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역배열에 흘러내린다거나 우하향하는 종목을 아예 안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서치를 해주고 체크를 해놔야지 그 종목들이 돌아나갈 때 잡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세 추종을 좋아하나 그 다음에 모든 종목을 대부분 서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받는 사람들, 종목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떤 걸 조금 체크하고 신경 쓰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보자 같은 경우에 종목을 선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을 이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구간을 만약에 거친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뭐 대부분 좋은 종목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검증하실 때는 영업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희망사항, 뭐 꿈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꿈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시키는 이유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개인 투자자가 꼭지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듣고 무작정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소중한 내 자산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만약에 뭐 어떤 종목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가진 자산에 진짜 한 10분의 1 정도만 먼저 테스트를 하는 구간으로 넣어 놓으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체크를 안 하시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다가 안 올라가서 조금 빠지면 손절해 버리고 또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확개미들한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심한 다음에 수익을 나면 좋잖아요. 갈아탈 수 있는 동력이 갈아탈 수 있는 있습니다. 것들을 좀 말을 수렴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라 가지고 동서로 막 나누고 있는데, 그 개미들이 돈을 벌었느냐? 대부분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실 중이고, 아니면 아직도 손실난 종목을 들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그 집단화의 마지막 후유증은 항상 개인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대부분 기술주, 그 다음에 하이테크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례로 외국에서도 예전에 미국이 한 2000년도 11월 달에 IT 버블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실질 금리가 6.5% 정도 됐었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때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안 되는 구간에 60% 이상 하락을 했다가 고점 대비 하락한 구간에서 옆으로 기는 게 10년 정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파를 해가지고 현재 시세가 난 거거든요. 이런 구간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기술주가 하락한다면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미국에 있는 주식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보다는 다우존스 30에 있는 기존 우량한 기업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익숙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 주식을 안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신고가 나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업계의 1위인 유나이티드 헬스홀딩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기업도 지금 뭐 한 30년간 장기 우상향하고 있고, 찾아보시면은 기술주가 하락하고 있을 때 기존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가치주들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런 종목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런 대형주들도 매 분기 배당을 줍니다. 미국 같은 거 배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배당도 같이 재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뭐 기존의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굳이 여기에만 올인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미국 시장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장을 좀 넓게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걸 좀 많이 조심하는 게 좋을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부자반 삼원금천 비록에 보면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귀지 않을까, 들리는 소문.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집단화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2007년도 때 삼성중공업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고생한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형님이, 지인이 너무 가까운 형님이 주식 투자 안 하니? 해서 형님 어떻게 사야 돼요? 뭐 사? 그래서 그냥 저는 정말 기본적인 분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라고 해서 그냥 산 거거든요. 사니까 관심이 들어가잖아요.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주변에 보고 다 산 거야.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나만 말고 다 샀으니까 이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단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사가지고 수익 조금 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빨리 벌고 싶기 때문에 빌린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화하고 신용을 좀 조심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스타프 루봉의 군중심리라는 책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대중에게 축적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 지적 능력이 아니다라는 또 구절이 나오거든요. 군중심리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 안 보시는 것보다 보시는 게 집단화 됐을 때 어떤 행동이 개인들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화하고 신용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조금 투자를 하면 돈을 벌고 싶으니까 네네. 혹시 보시는 유망한 업종이나 음. 혹은 기대되는 업종이나 섹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드릴게요.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여러분이 물려 계시는 그 업종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손실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가는 방향이나 가는 종목군에 편승해 있거나 탑승하지 못하셨을 경우가 많다는 얘기니까, 기존 기술주 같은 경우 제가 앞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많은 종목들이 50%, 60%, 70% 빠지고 그 기간에서 옆으로 10년, 20년 정도 긴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서 반등이 빨리 나와서 본전 찾고 현금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해야지 하는데 본전 안 올 경우도 여러분들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들이 가는 방향이나 어떤 시장이 가는 방향들을 볼 때 기존 기술주들보다는 전통적인 어떤 가치주들이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보는 업종들 중에 심도 있게 보는 종목들이 지주사 관련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면 부자빠님 말씀처럼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 굉장한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낮은 부채율로 안정적인 지위를 지금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삼성물산이라든지 LG라든지 GS그룹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LG그룹 같으면은 지금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만 많이 보시는데 2차 전지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전장 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좀 달려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대주주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유보금도 엄청나고요. 이런 회사들이 시세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를 잘 살펴보신다면 최근에 기술주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조금 이제 내년도부터 좀 충분히 보신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면 좋을지 좀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물린 종목을 탈출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전 재산에 70% 정도 들어가 있거나 대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계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탈출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찢어내는 거예요. 조금씩 10주씩 내가 탈출해 보는 거죠. 매도를 하시고 손절하시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대부분 들어가시면 손실 났기 때문에 손실 났다는 이유로 이제 탈출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조금씩 탈출하는 연습을 해 보신다면은 금방 나중에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나와서 저 종목을 한번 갈아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 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익이 나버리면 수익을 또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손실 나고 있다가 수익 나는 종목이 생기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 최대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지만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안 올라올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사가면서 환승한다고 보죠. 환승하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추세가 더 만들어지거나 방향이 반대,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종목으로 가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요즘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따뜻한 말과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저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와 비슷하게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수익도 있지만 손실도 같이 있다는 거,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잘 훈련된 전문가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잊어버리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아빠님의 말씀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네요.
공부만이 살 길이고 독학은 가장 비싼 수업료라고 부자아빠님 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인내만 하실 수 있으면 투자로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신다면은 이 추운 겨울에 지금 계좌도 춥잖아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 여러분들 계좌에도 따뜻한 봄이 오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목표 꼭 적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왔으니까요. 된다고 믿으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자아빠님과 늘 곁에 같이 있다가 2달간 정도 떨어져서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자아빠님이 굉장히 또 보고 싶었고, 또 찾아뵈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부자아빠님 채널까지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아빠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셔야지 또 부자아빠님을 믿고 따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